예, 거꾸로 교실 듣는 3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운동과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보일-샤를의 법칙을 알고요. 그리고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 그 보일-샤를의 법칙을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의 법칙을 아보가드로 법칙과 관련지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일-샤를의 법칙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기체의 압력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압력, 영어로는 pressure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기호는 P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로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면적분의 힘으로 계산을 하면 압력의 크기가 계산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기호로 공식을 적어본다면 P는 A분의 F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단위는 공식 개념 그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힘 나누기 면적이니까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뉴턴 퍼 제곱미터의 단위를 간단하게 파스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파스칼의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위 면적 1제곱미터 면적에 1뉴턴의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1파스칼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어, 여러 학계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다른 압력의 단위가 있는데요. 토르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토르, 1토르라고 하는 것은 중력장에서 1mm 높이의 수은이 누르고 있는 단위 면적을 누르고 있는 압력을 1토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1mm Hg 형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공기가 누르고 있는 대기압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둬야 되는데요. 대기권에 있는 공기에 의해 발생하는 압력, 이것을 대기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1기압에 대한 정의, 1atm, 1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기압이라는 것은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 됩니다.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 자, 요거는 이제 수은주로 이야기 따져본다면 수은 기둥의 높이가 76cm, 예, 760mm 높이의 수은 기둥이 누르고 있는 압력과도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기둥으로 친다면 약 10m 정도 됩니다. 물기둥으로 치면요. 자, 이 정도의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고, 이 압력의 2배가 되면 2기압, 3배가 되면 3기압,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1기압의 크기는 여러분들 좀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그 압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공기가 누르고 있는 압력이 이렇게 굉장히 큰 압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압력과 그 다음에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를 정리를 한 것이 이제 보일-샤를의 법칙인데요. 먼저 보일의 법칙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법칙에는 전제 조건이 들어간다고 했었지요. 자,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기체의 양, 즉 기체의 양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체의 입자수, 몰수를 의미하는 건데요. 자, 기체의 양과 그 다음에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그 일정한 온도를 봤을 때 부피가 줄어들면 그 내부 압력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 압력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보일이 찾아낸 특징으로는 이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얘기는 두 물리량을 서로 곱했을 때 항상 상수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PV는 상수, 이렇게 압력과 부피의 곱은 상수다라는 특징을 찾아낸 것이 보일의 법칙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샤를의 법칙은 이번에는 기체의 양과 압력입니다. 이게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압력으로 작용이 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탁구공이 있을 때, 탁구공이
탁구공이나 고무공이 있을 때 그 고무공을 뜨거운 물에 넣게 되면 고무공이 더 팡팡해지죠. 그 말은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샤를이 찾아낸 것은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가 서로 비례관계다라는 얘기예요. 비례관계다. 자, 이 말은 부피와 온도의 비, T분의 V가 일정하다. 어떤 상수 C2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이제 샤를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걸 그래프로 만약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봤을 때 서로 비례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절대 온도와 비례관계다를 했기 때문에 원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부피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절대 온도 켈빈입니다. 그럼 원점 0 켈빈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부피가 일정한 비율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제 샤를이 이걸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던 것은 섭씨 온도계 가지고 알아냈죠. 섭씨 온도계로 실험을 했을 때 어, 다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섭씨 온도로 가지고 실험을 할 때 0도씨일 때 부피를 V0로 두고 얘가 이제 1도씨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기체 부피가 늘어나는 비율을 측정을 해봤을 때 처음 부피에 대해서 273분의 1씩 증가한다라는 걸 샤를이 발견을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요걸 거꾸로 되돌렸을 때 부피가 0이 되는 온도가 존재하게 되고 이걸 켈빈이 절대 온도라고 정의 내렸죠. 이게 마이너스 273도씨였습니다. 이걸 0켈빈이라고 두게 된다면 그래프가 좀 전에 그린 것과 같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샤를 법칙의 특징은 결론적으로 보면 온도분의, 절대 온도분의 부피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 다음 게일-이삭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게일-이삭의 법칙. 자, 이거는 기체의 양과 부피가 일정할 때, 자, 이번엔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과 절대 온도가 서로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절대 온도와 압력이 서로 일정한 상수, 절대 온도와 압력의 비가 일정한 상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보일-샤를의 법칙과 게일-이삭의 법칙 이것을 한꺼번에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보일의 법칙은 압력과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 게일-이삭의 법칙은 온도와 압력이 서로 비례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 세 물리량을 다 곱한 것도 다 서로 비례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다 곱해보게 되면은 절대온도 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의 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제곱을 벗겨 루트를 씌운 것도 상수가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온도 분의 압력 곱하기 부피가 어떤 상수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 관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다가 이제 아보가드로의 분자설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면 이제 상수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여기서 N은 기체의 몰수고요. 얘는 몰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체 상수. 자, 기체 상수에 대한 정의는 밑에 나와 있는데 기체상수에 대한 정의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0도씨. 자, 0도씨는 273켈빈이죠. 273켈빈, 그 다음에 1기압, 그 다음에 1몰일 때의 좀 전에 봤던 요 식이 갖게 되는 상수를 기체상수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1몰은 부피가 22.4리터라는 것을 아보가드로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8.31 8.31 줄 per 몰 켈빈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 값을 기체상수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아보가드로 분자설은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아보가드로 분자설은 뭐였느냐?
자, 아보가드로 분자설은 같은 온도와 압력일 때,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수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분자설입니다. 즉,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개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요게 이제 물질의 양을 재는 단위로 사용이 되고, 그 물질에 들어있는 입자의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걸 몰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1몰에 대한 기준은 탄소 12g. 자, 탄소의 질량수가 12잖아요. 그래서 탄소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수와 같은 수의 물질의 양으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개수를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몰만큼의 분자를 모았다라고 한다면 1몰만큼의 입자를 모았다고 한다면 그 속에는 그 분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수를 아보가드로의 이름을 따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찾아낸 사실은 1몰의 기체는요. 자, 1몰의 기체 같은 경우에는 0도씨 1기압 상태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이 특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기체에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22.4리터의 부피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인데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PV는 nRT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서 n은 몰수, 그 다음에 r은 기체 상수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T분의 PV는 상수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기체에 다른 기체 입자를 섞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는 한 항상 온도분의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일정한 비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연습은 우리가 교실에서 수업 중에 몇몇 문제들을 좀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